오늘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질문 하나 받았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큰 실수를 했어. 큰 실수해서 이거 정정을 좀 하고 갈게. 방금 전에 풀었던 72번 문제 1번 조건이 접한다가 아니었어. 난 접한다로 봤는데 역시 사람은 겸손해야 돼. 1번 뭐라고 조건이 돼 있냐면 접한다가 아니라 만난다라고 돼 있어. 근데 이 만나다라는 상황은 접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단 두 점에서 만나는 것도 같이 얘기해. 그러다 보니까 이 접하는 상황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만나는 상황이야. 그래가지고 답이 정확하게 풀마 3하고 풀마 1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범위에 있으면 다 만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마 답지에 있는 답이 어떻게 써져 있을 거냐면, 우리 아까 전에 외부에서 만나는 상황에서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할 텐데, 이 상황에서 보시면 외부에서 접할 때가 A 값이 3이었잖아. 근데 A가 조금 작아져서 두 점에서 만나게 돼도 만나는 상황일 것이고, 내부에서 접하는 상황이 A 값이 1이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황을 표현하는 것이 A는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내접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만난다고 얘기할 것이고, 3보다 작거나 같으면 역시 외접하는 상황까지 말해. 즉 이 상황이 여기를 말하게 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었고 점점 작아져서 얘가 마이너스 3이 됐을 때도 접하는 상황이니까 이 상황을 말하는 것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을 것이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보셔야 돼. 이게 만난다의 조건이야. 선생님이 아까 전에 노안이 와가지고 만나다를 접하다고 잘못 읽어서 풀마 3을 잘못 풀어드렸어. 이해하셨죠? 갑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우셨던 것 중에서 어떤 걸 잠깐 좀 끄집어내 볼 거냐면 항등식이라고 하는 것을 끄집어내 볼 건데, 이것도 하필이면 때마침 딱 예림이가 방금 전에 물어봤던 거죠. 어떤 값에 관계없이. 근데 왜 이걸 다시 끄집어내요? 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항등식을 마지막에 정리해 놓을 때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어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 기억나세요? 네. 어떻게 정리했었냐면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이라고 하는 것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쳤죠.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두 직선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식으로 표현되느냐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게 항등식의 포맷을 이용한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선 하나가, 여기 있는 직선 하나가 L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L2 이렇게 두 개의 직선이 있는데, 하나의 직선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다 라고 하는 직선이고, 또 하나의 직선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다고 하자고요.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방식을 찾고 싶어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둘 중에 하나의 직선을 갖다 쓰시고요. AX 더하기 BY 더하기 C라고 갖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문자 K를 갖다 쓰신 뒤에 나머지 직선 하나를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이라고 갖다 쓰신 뒤에 걔가 0이다라고 말하게 되면, 이게 K 값 때문에 우리가 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K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인지하기 시작하셨죠. 근데 이 K의 값에 따라서 매번 달라지고 있으니까 이 K 좀 조용히 시켜라 라는 의미에서 내가 현재 이 부분의 값을 0으로 하게끔 하면서 이 부분의 값도 0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얘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요게 0이 되고 요게 0이 된다는 얘기는 두 직선이 탄생할 것이고, 그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이 전체 식의 모습이 뭐가 된다?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세요? 그럼 다시 한번 요거 좀 상기시키고 이제 시작할게요. 얘가 직선이고 얘가 직선이라는 건 내가 명확하게 보일 거야. 근데 파란색 네모 박스가 왜 직선이 됩니까? 라고 하시냐면, 파란색 네모 박스가 직선이었던 이유는
내가 주목하는 문자를 봤더니 내가 주목하는 문자가 x하고 y라고 생각하면서 봤더니 x와 y가는 몇 차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1차식으로 정리가 되더라. 따라서 현재 이 식의 상태가 x와 y에 관한 1차식이니 따라서 그려보시면 당연히 직선이 될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아시겠니? 그러면 아가들아, 현재 이 식을 우리가 조금 이용해서 내가 주황색 네모 박스에 들어갈 값을 꼭 직선으로만 놔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을 뭘로 바꿔볼 생각이냐면 원으로 바꿔볼 생각인 겁니다. 그래갖고 두 번째 얘기는 뭐가 돼버리냐면 두 번째 얘기는 두 원에 그리고 선생님이 여기다가 C1인과 C2라고 구분을 잠깐 좀 할게. 두 원을 C1과 C2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그럼 아가도 생각 선생님 방금 전에 너한테 얘기했던 게 두 원의 위치 관계였었잖아. 오케이? 그럼 아가들아 원이 만약에 바깥쪽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지 않으면 외부에서 만나지 않으면 두 원의 교점은 없지. 오케이? 그럼 두 원의 교점이 생기는 순간이 언제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두 원의 교점은 이렇게 생기는 게 첫 번째야. 그럼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할 것이고 두 원의 교점이 꼭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겠지. 그리고 안쪽으로 더 들어오면 한 점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고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럼 교점이 생긴다는 것은 외부에서 접한다는 상황부터 내부에서 접한다는 상황까지 사야 될 거야. 여기까지 아시겠니? 그랬을 때 걔네들이 뭐 점이 한 개든 점이 두 개든 말이야. 나타날 수 있는 도형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선생님이 1차적으로는 이렇게 써놓을게. 직선 또는 원이라고 나타낼 것인데 아까 전에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또는 원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도 잘 생각해봐. 오케이? 자, 일단 방정식부터 만들자. 내가 C1이라고 하는 원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라지 ax 더하기 라지 by 더하기 라지 c라고 하면서 일반형으로 하나 써놨어. 두 번째 원 역시 C2 역시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얘가 구분돼야 되니까 a'x 더하기 b'y 더하기 c'은 0이라고 한번 써놓자.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언가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배웠었던 항등식이라는 포맷을 끄집어낼 것인데 그래서 현재 여기다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by c를 갖다 놓고 그런 다음에 k라고 하는 미지수로 묶으신 뒤에 여기다가 또다시 x제곱 더하기 y제곱 플러스 a'x b'y c'이라고 갖다 쓰시고 난 다음에 0이라고 쓰시게 되면 C1이라고 하고 있는 요 놈과 C2라고 되어 있는 요 놈이 자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 K값이 막 바뀌어서 얘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럼 K값에 관계없이 라는 얘기에서 얘가 0이 될 것이고 얘가 0이 되기 시작할 테니 얘는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무언가가 될 텐데 얘가 무엇이 될까라고 생각하면서 파란색 박스가 뭔지를 해석해 보니까 파란색 박스의 특징은 첫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x제곱 앞에 k가 있고 여기에 1이 있으니까 x제곱 앞에 k 플러스 1의 개수가 붙고 y제곱 앞에도 k가 붙고 1이 있을 테니까 y제곱 앞에도 k 플러스 1이 붙어. 그 말의 뜻은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동일하다 이해하시겠어? 여기까지 상황 파악됐어? 그러면 x최고차항과 y최고차항이 2차 항이며 걔네들의 개수가 동일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얘를 뭐라 불렀었어?
원이라 불렀던 거잖아. 따라서 여기 있는 이 새끼가 뭐가 될 수 있겠구나, 원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지. 됐니? 그런데 x 앞의 개수와 k 앞의 개수가 미안 x제곱 앞의 개수가 여기는 1이고 여기는 k여서 k 플러스 1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에 k가 마이너스 1이면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x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가 플러스 1x제곱이 되니까 x제곱항이 사라져버리지. 오케이? y제곱 앞의 개수도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플러스 1이 돼버리면 사라져버린다, 아시겠어? 그러면 나오는 결과가 항상 x제곱과 y제곱항이 항상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k가 마이너스 1이어 버리면 이때 나타나는 것은 x와 y에 관한 몇 차씩 나와버려? 1차식이 나타난다까지, 아시겠어?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얘는 직선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그래서 k의 값이 어떤 값이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원일 수도 있고 직선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림으로 한번 좀 확인해 보려 해. 자, 만약에 내가 여기는 이 원이 C1이라고 했으니까 C1을 내가 주황색으로 한번 그려볼게. 그러면 이렇게 C1이 위치하고 있었어. 자, 그리고 현재 여기는 이 원을 우리가 C2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C2가 이렇게 위치하고 있었단 말이야. 자, 이 상황에서 파란색 네모 박스가 묘사하고 있는 원 또는 직선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 거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야 하니까 이 점과 이 점을 지나야 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되니? 근데 이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은 유일하단다. 이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은 유일해. 이렇게 지날 수밖에 없지. 오케이? 자, 그럼 아까도 요 명칭 하나만 정리해 놓고 갈게. 자, 여기는 이 직선을 우리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왼쪽에 있는 주황색 원과 오른쪽에 있는 흰색 원의 공통현이라고 그래. 그래서 얘를 공통현의 방정식이라고 부른다. 여기까지 됐니? 두 번째, 그러면 원이 되는 상황은 뭐가 있습니까? 라고 보시면, 원이 되는 상황은 k값이 마이너스 1일 땐 정확하게 공통현이 된다고 했잖아. 그럼 k값이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되게 다채로운 값들이 나타나겠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7일 수도 있고 뭐 3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뭐가 하나씩 결정되는 거냐면 원이 하나씩 결정되는 건데, 이 두 점을 지나는 원은 무지기수로 많아. 그러면 이렇게 지나는 원이 나타날 수도 있지. 그리고 이렇게 지나는 원이 나타날 수도 있지. 이해하시겠어? 그 수없이 많은 원들이 다 뭘로 결정되고 있는 거냐면 k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있는 거야. 다만 이게 마지막 핵심인데, k가 만약에 0이어 버리면 얘가 싹 다 없어지고, 오케이? 누구만 남겠어? 라고 하시면 C1이라고 하는 원만 남겠지? 즉 k가 0이면 C1만 남게 돼. 근데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도 얘를 없애고 얘만 나타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k값에 뭘 갖다 집어넣어도, 어떤 상수를 갖다 집어넣어도 얘는 사라지고 얘만 나타난 결과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k값에 따라서 원이 많이 결정되긴 하지만 죽었다 깨라도 못 나타나는 원이 딱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흰색 원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흰색 원은 우리가 나타낼 수가 없어.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만약에 흰색 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흰색 원을 여기 C원자리에 배치하셔야 되고, 오케이? 만약에 걔가 필요 없는 상황이다 하시면 아무렇게나 배치해도 상관없는데, 만약에 내가 이 원이 나타나길 바란다는 상황에서는 나타나길 바라는 원을 C원자리에 배치, 나타나지 않아도 되는 원을 C2자리 위치를 배치해야 된다. 여기까지 아시겠어? 오케이?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가봅시다. 마지막은 요건데, 선생님이 지금 보여드린 게 뭐냐면, 첫 번째는 직선과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 방정식 하나였었고, 두 번째는 원과 원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 또는 원의 방정식이었잖아. 오케이? 마지막. 원하고 원, 직선하고 직선만 해야 됩니까? 원과 직선을 섞으면 안 됩니까? 라는 거에서 우리가 한 원과 한 직선을 지나는
자, 아가들 여기까지만 놓고 이제 결과 상상해보자. 한 원을 우리가 C1이라고 해봅시다. 한 직선을 우리가 L이라고 해보자고. 오케이? 그럼 원하고 직선의 위치 관계를 잠깐 좀 생각해 보시면 원이 이렇게 있을 것이고 직선이 이렇게 있지 않겠냐?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얘하고 얘를 보라색 점을 지나고 있는 무언가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 무언가가 뭐가 가능할까라는 걸 생각해 보는 거야. 물론 여기를 지나고 있는 뭐 곡선이라든가 뭐 직선이라든가 아니면 뭐 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가능하겠지만 우린 그 중에서 방정식으로 표현했을 때 항등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떠한 결과가 가능할 것인가 예상해 보자고. 자, 그러면 내가 첫 번째 나타낼 수 있는 결과는 직선의 방정식을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고 하시고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라지 ax 라지 by 라지 c라고 하였을 때 오케이? 자, 선생님 지금 너희한테 뭐 생각해보는지 이해하시겠어? 이 결과가 뭐일까라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럼 생각. 얘는 뭐라고 예상이 됩니까? 이 파란색 박스는. 이 파란색 박스의 생김새는 뭘까요? 그렇지. 원이라는 게 1차적으로 떠올라야 돼. 왜요라고 하시면 최고창이 2창이고 그 앞에 개수가 같은 개로. 여기까지 아시겠어? 그러면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원 중에 하나가 K값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있다. 아시겠어? 여기까지 됐니? 자, 그러면 이 결과는 첫 번째는 원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됐어? 자, 또 뭐가 가능합니까? 그러시면 K자리 0이 들어갔을 때 뭐만 남게 돼? 직선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근데 그 직선은 누구와 똑같을 거냐면 얘랑 똑같은 직선일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현재 이 상태로 놓게 됐을 때는 원이 나오면서 동시에 직선도 탄생할 수 있게 돼.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얘네들 자리를 바꿔도 괜찮잖아. 그래서 이번에 원을 먼저 갖다 썼어. 어떠한 상황의 차이점인지 이해하시겠니? 그럼 다시 질문. 이번에 보고 있는 이 주황색 박스는 결과가 뭐일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뭐겠니? 그렇지, 이건 무조건 원이야. 얘가 직선이 될 수가 있어 없어? 없단다. 이유가 뭐야 그러면 K값에 뭘 집어넣더라도 얘를 사라뜨리게 하고 얘만 남게 하는 건 불가능하지. 즉 이 식의 K값에 뭘 집어넣더라도 X제곱과 Y제곱을 없애는 건 불가능하단 말이야. 따라서 얘의 결과는 항상 always 1밖에 안 나와.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너희가 직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차이가 나는 거야.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항등식에서 마지막 정리가 됩니다. 자, 문제 두 문제 풀고 우리 잠깐 밥 먹으러 갑시다. 74번 문제 보세요. 자, 74번 문제 보셨더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두 원이 있는데 자, 하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0x 그리고 플러스 13은 0이다 라고 하는 원이 하나 있어. 두 번째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하는 원이 있답니다. 자, 두 원의 교점과 점 0,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즉,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고 있으면서 동시에 0,1을 지나는 원을 구해달래. 물론 원과 원이 두 점에서 만나게 되면 오케이? 우리가 여기서 두 점을 결정할 수 있으면 새로운 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원 하나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세 점의 좌표를 알고 있을 때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을 배웠어.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 일반형으로 표현한 다음에 라지 A, 라지 B, 라지 C에 대한 1차 방정식 만들어낸다고 했지.
근데 얘네들을 연립해서 교점을 찾는 게 얼마나 귀찮고 황당한 일이냐면, 잘 들어. 내가 얘네들 교점을 얻기 위해서 연립을 해봤단다.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런 얘기 했었잖아. 원의 방정식은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대수적인 접근보다 기하적인 접근을 더 선호해.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내가 얘네들을 연립하기 위해서 빼버렸을 때 점의 좌표가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구해져? 직선의 방정식이 구해져 버려. 이해하시겠어? 이유가 뭐라고 하시면 빼봤더니 x가 살아남고, 어머, x만 남았네? 약간 미안하네. y가 보통 같이 살아남았는데 y가 없어졌네. 얘 같은 경우 운이 좋아서 x 값이 나왔다. 근데 보통 y가 같이 살아남기 때문에 x와 y에 관한 1차식이 나오고, 그 얘기는 뭐야? 직선이 구해진다는 얘기지. 그럼 그 직선을 다시 원한테 또 연립해서 또 다시 계산을 해야 돼. 얼마나 귀찮겠어, 교점 찾는 게. 그래서 얘네 둘의 교점을 직접 찾아서 우리가 원을 결정하겠다가 아니라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난다라는 말을 통해서 빠르게 우리는 항등식으로 식을 변형하겠다는 얘기야. 따라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0x 더하기 13 써놓고 그 다음에 k라고 갖다 쓰신 뒤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고 쓰시고 0이라고 쓰시게 되면 이 원과 이 원의 교점을 지나고 있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있는 것이 가능하지.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을 결정하기 위해서 k값만 결정하면 되는데, 그 k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준 조건이 0,1을 지난다는 조건인 거야. 즉 이 원이 0,1을 지날 거니까 x자리에 0, y자리에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얘는 0일 것이고 얘는 1일 것이고 마이너스 10 나올 거고 플러스 13 나올 거고 더하기 k 있을 것이고 0일 것이고 1일 것이고 마이너스 2일 것이고 마이너스 3이 0이다라는 식을 하나 더 찾게 되지. 응? 어디? 아, 여기? 미안. 잘못했어. 자, 그러면 k값이 얼마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남을 거니까 4k는 4k 맞냐? 자신이 없어지냐 점점. 자, 얼마입니까? 14. 어디? 아, 여기. 아, 왜 이러니? 얼마야 여기? 마이너스 2k인가요? 그럼 2k는? 이제 됐어요? 네, 잘했어요. 자신이 없네요. 자, 따라서 k는 얼마입니까? 7이라는 것이 결정되죠. k가 7인 게 결정되면 갖다가 대입하게 되면, 오케이? 자, 앞에서부터 정리한 식이 이렇게 나오겠네. 7x제곱과 x제곱이 있으니까 8x제곱. 자, 그 다음에 1차 식은 마이너스 14하고 마이너스 10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24x. 자, y 역시 플러스 8y제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상수항 부분이 여기가 플러스 13이고 여기가 7이었었으니까 마이너스 21이어서 얼마니? 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덧셈에 자신이 없냐? 8인가? 마이너스 8?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양변 8로 나눠서 정리하시게 되면 바로 원의 방정식이 결정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자, 75번 더 가봅시다. 자, 75번은 뭘 구해달라라고 하는 상황이냐면,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0이라고 하는 원과 두 번째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원의 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달라라고 해야 돼 있고, 오케이? 자, 다른 문제에서 잠깐 옆에 있는 문제도 보시면 그 78번 문제 보시면 76번에도 있구나. 왜 자꾸 눈이 안 보이냐? 나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글자 안 보여. 어떡해. 76번, 77번 다 있네요. 지금 보니까. 현의 길이라고 하면서 현이라고 단어 보이시죠? 오케이. 그리고 78번은 뭐가 보이시냐면 공통현이라고 하는 글 보이십니까? 즉 지금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주세요라고 얘기가 돼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냐면 공통현을 만드는 직선의 방식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너희가 두 원을 지나고 있는 공통현은 하나가 유일하다라는 것도 인지하고 계셔. 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시면 당연히 처음이니까 우리가 방정식 한번 써볼 것인데 x제곱 y제곱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k 그리고 이 원의 방정식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플러스 1이라고 갖다 쓰신 뒤에,
자, 나중엔 당연히 기계적으로 K자를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던가 아니면 그냥 두 식을 연립해버리면서 빼버릴 건데 지금 처음이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라는 얘기야. 뭐냐면 내가 얘네들의 결과가 무엇일 겁니까? 라고 예상해봤을 때 X제곱, Y제곱 앞에 개수가 같으니까 1이다. 그러나 모든 값에 대해서 다 1이 나올 거죠? 그렇진 않다. 언제? X제곱과 Y제곱이 사라져버리게 되면 직선이 나올 수 있다. 그게 바로 직선의 방식이 되는 거야. 따라서 K제를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게 되면 다 없어질 것이고 여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자, 직선 방식 어떻게 됩니까? 그러시면은 2x 더하기 2y 그리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하는 직선 방식을 찾겠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어? 됐어요. 자, 76번 하나만 마저 풀고 가 아니라 여기까지네요. 75번까지. 예. 이따가 저녁에 한 번 더 있죠. 예. 열심히 나가봅시다. 지금 약간 불안해요.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불안해. 열심히 나가봅시다 한번.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얘들아, 선생님이 계속 같은 얘기 반복해서 말해서 미안한데 밥도 좀 잘 챙겨 먹어. 알겠니? 지금 채훈이 눈 왜 그래? 눈 왜 그래? 너 피곤해서 또 실피줄 터지는 것 같은데? 너 온몸으로 티내는 스타일이구나. 선생님 고3 때는 그렇게 코피가 안 나고 서러웠었는데 우리 채훈이 바로 그냥 티가 확 나는데? 너무 몸 상하게 공부하지 마시고 식사도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아시겠죠? 가능하면 밥 챙겨 드시고 괜히 라면이나 이렇게 또 라면 집에서 뭘 한다. 아무튼 밥 챙겨 드세요. 아시겠죠? 예,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 봅시다.